여러분, 잠깐만요. 새해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년 한 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제가 말씀드린 이걸 미리 한 분들은 올해 정말 달랐거든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두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 이 두 가지만 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9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전부 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개만 골라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비우고 바꾸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해의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유독 사람과 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크게 움직이는 해라고들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동안 모아온 걸 한 번에 잃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능력 때문일까요? 운 때문일까요?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지켜보면서 환경과 태도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의외로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세의 시작, 수건과 양말만큼은 꼭 새 것으로. 이건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가장 자주, 가장 오래 우리 몸에 닿아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수건과 양말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설날에 새 양말, 새 옷을 입히던 이유가 단순히 형식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모든 걸 다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시작점, 발과 물기를 담당하는 것만큼은 새로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 수건.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요. 새 수건으로 바꾸고 나면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하루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게 쌓이면 한 해가 됩니다. 이 집안에 살아있는 기운은 꼭 필요합니다. 잘 되는 집과 계속 정체된 집을 보면 이상하게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집이 살아있느냐, 멈춰있느냐입니다. 집안에 식물이 하나도 없는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기운도 같이 멈춰있는 느낌을 줍니다. 큰 화분일 필요 없습니다. 미니 화분도 충분합니다. 2개 정도만 두셔도 좋고 그 중 하나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두세요.
식물은 관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집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돌보는 집은 이상하게도 사람도 돈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삶 집안에 정체 모를 물건, 마음 불편한 건 두지 마세요. 새해가 되면 부적, 의미 모를 상징물, 출처도 기억 안 나는 물건들이 집안에 하나둘 생기기 쉽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그걸 볼 때 마음이 편한가, 조금이라도 찜찜하다면 그건 집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집은 쉬는 공간이고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정체 모를 물건들이 있었다면 연말 정리하면서 함께 보내주세요. 버린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주방과 화장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주방과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저분해지고 쌓입니다. 오래된 수세미, 행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들. 이건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흐름 문제입니다. 이 두 공간을 정리하면 이상하게 다른 일들도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오현관은 들어오는 기운을 정리하는 곳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 집의 첫 인상이 결정됩니다. 신발이 쌓여 있고 물건이 가득하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숨이 막힙니다. 겨울이라도 환기 자주 해주시고 신발은 꼭 필요한 것만 두세요. 이 공간이 정리되면 이상하게도 일이 막히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육책과 노트 많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책이 많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데나 쌓아두는 겁니다. 책은 생각의 에너지입니다. 질서 없이 쌓이면 생각도 같이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자리만 만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훨씬 맑아집니다. 잠깐,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이거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가지, 특히 일곱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7내년의 가장 큰 변수는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해는 사람으로 웃고 사람으로 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말이 중요합니다. 고마웠던 분들께 짧은 인사 한 통,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관계가 있다면
올해 안에 정리하세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나서 일이 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8세의 초 열흘, 소비만 조금 조심해 보세요. 필요한 지출은 괜찮습니다. 이미 계획된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충동적인 소비, 기분 따라 쓰는 돈만 조금만 줄여보세요.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안에 소비 습관을 만듭니다. 구지갑과 가방 꼭 한번 비워보세요. 지갑과 가방은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영수증, 물건들 연말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가족 사진이나 올해 목표 하나만 넣어보세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기억 장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걸 지키는 사람들 쪽이 확실히 한 해를 덜 힘들게 보내더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새해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해를 조금 덜 힘들게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생각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이야기로 일상 속에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댓글로는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볼지 또는 이미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도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